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 직후에 신혼 집들이를 할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희 회사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이미 마친 상태였고 친정 식구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신혼 집들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 부모님과 언니네 식구들과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제 남동생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제 남동생은 26살짜리 잘생긴 청년인데 자폐를 앓고 있어요. 부모님의 부단한 노력 덕분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특수장애학교에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일반고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정상인은 아니었죠. 엄마는 남동생을 위해 내내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다니시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남동생의 케어에 인생을 거셨습니다. 그 덕분으로 엄청 좋아졌어요. 이러한 사실은 결혼 전에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남동생이 자폐가 있다고 해서 부끄럽다거나 창피할 일이 아니어서 일부러 감추거나 숨긴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시댁에 일부러 애써 말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흉이 잡힐 정도로 제 결혼 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어느 누구도 제 남동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미리 연락을 주시고 집들이를 하고 있는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친정 식구들과 함께 있다고 하니까 전에 시댁 식구들 집들이를 할 때 엄마가 보내신 음식과 선물에 대한 답례로 고기와 과일을 사들고 인사차 직접 오셨습니다. 남동생이 제일 먼저 현관문을 열어드렸어요. 히히, 안녕하세요. 제 남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말을 하는 순간 약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었죠. 갑자기 시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는 것을 저도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남동생이 자폐를 앓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였죠. 그 후로 따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여러 말씀들을 하신 모양이었지만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세요? 사뭇 굳은 표정이라 꽤 긴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러셨어요. 네 동생 말이다. 네, 제 동생이면 영찬이 말씀이세요? 그래, 왜 말 안 했니? 뭘요? 너 정말 그렇게 능청 떨래? 어머니, 제 동생이 어쨌다고 그러세요? 내 입으로 꼭 말해줘야 하냐? 네, 웃는 낯으로 대해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저에 대한 태도가 싸늘해 보여서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제 동생이 어머니께 실수한 거라도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네 동생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대단한 실수를 한 거지. 왜 숨겼니? 네 동생이 자폐가 있어서 네가 돌봐줘야 한다며. 저는 그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런 걸 숨겨요? 숨길 것이 아니면 뭔데 그러냐? 내가 네 동생이 자폐장애인 줄 알았으면 니들 결혼을 허락했을 것 같으냐?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동생이 자폐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부끄러워서 일부러 숨기지는 않아요. 뭔가 오해하시네요? 긴 말 마라. 영식이한테 대충 다 들었다. 네가 네 동생을 돌보려고 그 좋은 직장도 그만뒀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또 다른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괜히 간섭한다고 할까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장애인 동생을 돌보려고 회사를 그만둬? 어이가 없네. 솔직히 기분이 매우 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사실이에요. 친정어머니가 관절염도 있으시고 몸도 좋지 않으셔서 제가 동생을 돌봐야 하니까요. 그건 제 문제이지 어머니가 허락받고 할 일이 아니네요. 욕망하게 입주댕이를 잘도 놀리는구나. 네 부모도 있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네가 왜 네 동생을 거둬야 하냐? 그리고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결혼은 절대 안 시켰다. 어디서 사기쳐서 결혼한 주제에 머리 꼿꼿이 쳐들고 당당하게 말해. 사기쳤다뇨?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판 사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게 사기칠 일인가요? 제 동생이 자폐라서 어머니는 우습게 보시는데요. 제겐 소중한 동생이네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동생을 챙기든 말든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더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에 관한 일인데 상관 말라고?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팔자에도 없는 장애인을 떠넘겨 맡아 한단 말이냐? 아이고 참 염치도 없다. 너 혹시 네 동생을 네가 거두면 네 친정아버지가 재산을 더 많이 줄까봐 그러냐? 추접스럽다. 그 돈 얼마나 된다고 돈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면 냅둬라. 그냥 네 동생을 내다 버리면 다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난 절대로 내 아들이 팔자에도 없는 장애인 돌보면서 사는 꼴 못 보니까 그리 알아. 저는 듣자 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울음이 다 나오려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영시 씨가 말씀을 안 드렸던가요? 친정아버지는 사업하시느라 제 동생을 돌볼 새가 없고 언니와 형부도 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제 동생을 그렇게 천덕꾸리로 만들지 마세요. 저에겐 소중한 동생이라고요. 그렇게 네 동생이 소중하면서 내 아들과 결혼을 왜 했냐? 그냥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마음껏 네 동생이나 돌보고 살 것이지. 뭐하러 내 아들과 사기쳐서 결혼했냐니까?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혼수도 잘해오고 네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선물도 보내오고 아무튼 이유가 있었던 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네 동생을 내다 버리지 못할 거면 여기서 둘이 헤어져라. 혼인신고 안 했다며? 잘됐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속인 것도 아닌데 모르셨다가 아시고 서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동생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친정집과 가까이 살면서 돌보는 건데 문제가 될 건 아니네요. 나는 다른 거 다 참아도 사기치는 며느리는 절대로 못 본다. 그리 알고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짐 싸서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뭐하러 복잡하게 결혼까지 했냐? 그냥 너네 집에 가서 네 동생이나 평생 돌보고 살면 되지. 안 그러냐? 라고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서 휑하니 가셨어요.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더라고요. 과연 제 동생을 몹쓸것 취급하는 시어머니와 얼굴을 보고 살 수 있을지 답답했어요.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과 이 문제를 두고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미리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 내가 일부러 어머니께 내 동생 자폐가 있는 장애인이에요 라고 떠들 순 없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웃겼어요. 엄마가 분명 싫어할 텐데 굳이 말해야 되나 싶었지. 내가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둘 다 의사있고 돈도 많이 벌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내 동생을 케어하려고 할 수도 없고 아빠도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당연히 나밖에 없잖아. 엄마는 병원에 다니셔야 할 뿐인데 내가 엄마를 도와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누가 뭐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결혼했잖아. 내가 엄마한테 말씀을 잘 드려볼게. 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엄마가 어쩔 거야?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냅다 쏘아붙였어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단순하니? 그동안 나와 내 동생이 받을 수모는 생각하지 않는 거니? 난 너는 버려도 내 동생을 못 버리니까 어머니 말대로 하자. 사기 쳤다느니 내 동생을 버리란 말에 원하는 대로 너랑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영심이랑 못 헤어져요. 영심이가 사기친 것도 없어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그냥 저 버리세요. 아셨죠? 저도 엄마 없는 셈 칠 테니까 여기에는 다시는 오시지 마시고 연락도 하시지 마세요. 남편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바로 끊고서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됐냐? 나는 우리 엄마는 버려도 너는 못 버린다. 네 동생도 못 버리니까 그리 알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그 다음날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저를 닥달했어요. 저는 안 된다며 조금 미루자고 고집을 피웠고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오나 하고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며칠이 지난 주말 저녁에 아버님이 저희들 맛있는 밥을 사주신다며 밖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다 들었다. 네 시어머니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나는 오히려 내 며느리가 자랑스럽다. 동생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기 일도 버리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편찮으신 엄마를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냐. 그저 너희 둘이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다. 말씀을 어쩜 와닿게 감동을 주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참 잘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과 기쁜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와도 서로 왕래를 하며 좋은 고부 사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